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참 좋았죠. 코스피 지수 2,820선을 탈환하면서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썼는데요. 국내 증시 어제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바로 국내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대형주 단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또 밸류업 안에서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어제 1% 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연중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2,820선 지켜내며 어제장 마무리 지었고 코스닥도 어제 0.5% 오르면서 840선에 마쳤는데요. 기관들과 외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였을지 순매수 상위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워낙 엔비디아의 주가도 강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위주로 훈풍이 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비올이나 APR과 같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어제 외국인들의 상위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분위기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 쪽은 이 전날에 이어서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 은행이나 또 금융 쪽과 관련된 종목들 열심히 담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상위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동일하게 어제 기관 쪽에서도 비올이나 ABL 바이오 여전히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슈별로 종목별로는 또 어떤 것들이 부각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HBM 관련주들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관련주들 안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크게 오름폭을 키웠던 종목들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급등했다라는 부분도 어제 반도체주의 훈풍을 불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가 HBM 개발팀을 신설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TF팀으로 조직 형태는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팀으로 격상해서 HBM과 관련돼서 공격적인 이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관련한 HBM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삼성전자 이슈로 분류할 수 있는 폴더블폰 관련 쪽도 상승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0일에 파리에서 언팩 행사 개최를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갤럭시 Z 플립 6를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의 폴더블폰 가격이 10만 원 정도 인상될 것이다라는 내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난 1분기에 국내가 최초로 중국 쪽에서 폴더블폰 쪽에 점유율을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갤럭시 Z 플립 6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우위 종목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흐름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안타까운 소식들이었죠. 급발진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어제 차량 인도 돌진 사고를 놓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 급가속 방지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들이 부각되면서 브레이크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창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바로 안착을 했고요. 상신 브레이크도 8% 가까운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단독으로 나왔던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넥스트라 에너지로부터 배터리 대규모 납품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북미 ESS 용량의 총 11%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요. 원화로 치면은 1조 원 상당의 납품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금 ESS용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2026년부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과 관련돼서 관세를 기존 7%에서 25%까지 상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업체를 찾는 미국의 움직임이 더 가파라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와 관련돼서 이 ESS 시장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안에서의 시장이 187억 달러 규모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현재 글로벌 ESS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 뒤에 이름을 올리면서 5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의 관세와 맞물려서 이번에 받아온 대규모 수주가 이 삼성 SDI의 글로벌 위치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해당 이슈로 관련주의 움직임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종가는 어떠했을지 종가 현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 SDI 어제장은 2%대 강세 흐름 보이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인 쪽에서도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37만 4,50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형주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잠정 실적 디데이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지 오늘 발표되는 실적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던 부분이 작년 2분기고요. 올해 2분기는 다시 8조 원 규모로 영업이익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저효과 덕분에 작년 대비해서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0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조 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반도체 쪽에서의 영업이익일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실적은 이미 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숫자보다도 중요한 건 앞으로 엔비디아에 언제 이 HBM3E를 납품하게 되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퀄 테스트 통과 소식이 어제도 한 차례 전해진 바 있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잘못된 소식이다라고 정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8만 전자 안으로 안착을 해준 만큼 오늘 잠정 실적과 함께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하죠. 지금 2분기 돼서는 한 번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겼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 2분기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35%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영업이익 안에서는 생활가전이나 TV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새로 시작됐던 신사업이었죠. 냉난방 공조라던가 구독과 관련된 서비스 또한 약진을 보이면서 이번 2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장중에 발표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나올지 계속 이데일리 TV와 확인을 해보시고요. 두 종목 정날 종가 현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8만 5천 라인까지 거의 회복을 했는데 어제 3.4% 오르면서 8만 4,600원 선에 마쳤고요. LG전자도 0.6% 오름세 보이면서 10만 7,900원 선에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해당 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로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글로벌 마감 시황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앵커와 금요일장 전에 체크해야 될 이슈 보셨다면 저와는 하반기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또 하반기 성공 투자를 해야겠죠.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키포인트들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3,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도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의 코스피 전망치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하반기 상단 전망치가 대신증권 3,200, 삼성 메리츠 3,150, NH투자 하나증권 3,100 그리고 3,000까지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 7월만 해도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2,900을 예상하는 그런 코스피 밴드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800선에 잘 안착을 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약하게 나와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훈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이렇게 국내 증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CPI가 둔화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시장은 9월이 아닌 7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까지도 소폭 키우면서 증시에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장밋빛 전망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수급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주 보셔야 되고요. 밸류업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상반기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 세 가지 꼽아봤는데요. 일단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가해지면서 한국의 수출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좋은 경제에 투자가 가기 마련이죠. 외국인 수급 들어왔고요. 반도체 산업이 강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죠. 지금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또한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원화 가치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쌀 때 매수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수급 들어왔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보유율이 이전 대비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난 2년 동안 가장 공격적으로 순매수한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율, 이 보유 비중도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남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들여올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참고로 현재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이 팬데믹 이전의 지분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70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주요 신흥국 중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하반기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세와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 상관 지수가 83%에 달하는데요.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피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 즉 대형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형주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요. 이 거래 대금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선은 코스피 시장 속으로 쏠려 있고 이런 흐름이 외국인 수급과 함께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황 악화 영향으로 관심도가 다소 좀 떨어진 상태고요. 공매도 제한과 신규 상장 종목 감소로 바이오주에 대한 수익률,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전체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갖고 있죠. 전력 갖고 있죠. AI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참 많고요. 밸류업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죠. 대부분의 밸류업 관련주 코스피 시장에 더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반기에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수급이 쏠릴 것이다라는 전망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주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약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주장 나와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사실 다른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주 하면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방산, 음식료, 화장품, 자동차까지 꺼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메모리 3사의 PBR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하면 현대차와 기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업이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현대차 3위를 기록 중이고요. 토요타 그리고 기아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같은 돈을 벌더라도 남기는 이익이 많다라는 뜻이죠. 돈을 더 상대적으로 잘 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법인의 IPO가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지금 테슬라와 주가 동행성이 높은 현대 오토 에버도 주목해 보실 만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 오토 에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와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잘 팔릴수록 매출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관련주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밸류업이라고 하면 은행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 중인 게 바로 이 은행주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평가 단계다라는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PBR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과 비교해서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밸류업 세제 혜택 방안들은 일단 공개가 됐고요. 다만 3분기, 4분기 밸류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올 예정인 만큼 밸류업 관련주의 상승 추가 모멘텀 남아있다라는 분석들입니다. 이렇게 하반기 증시와 관련해서 집중해보면 좋을, 체크하면 좋을 4가지 키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이데일리 TV 그리고 마켓 시그널이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신호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 반도체 돌고 배 채웠다. 이렇게 이데일리 증권면 톱 기사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외국인 따라하기 뭐 이런 식의 투자 전략, 투자법 뭐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요즘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누구 따라하기 투자법으로 인기가 있는 게 국민연금 따라하기입니다. 국민연금이 뭘 샀는지 또 뭘 팔았는지를 보고 따라했더니 올 상반기에 대략 10%가 넘는 수익률을 냈더라. 이제 그게 최근에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따라하는 것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피 상승률에 비하면 훨씬 높았으니까.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또 사고 어떤 종목들을 덜어냈는지 또는 팔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은요.
직관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국민연금이 하반기 들어서 지금 지분을 늘린 순매수를 했던 종목들을 보는 건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마린솔루션,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이렇게 샀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한국콜마, 화장품 주 중에서도 CDO 종목, 즉 위탁 생산을 하는 이런 화장품 주 쪽으로 집중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농심과 롯데웰푸드, 삼양식품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삼양식품은 지분을 줄였고 대신 상반기에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고 있다고 예상이 되는 농심과 롯데웰푸드, 상반기에 그만큼 삼양식품보다는 덜 올랐기 때문이겠죠. 지분을 1%포인트 이상 더 올린 게 눈에 띕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팔았던 종목들도 살펴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칩셋미디어, TMC,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GST, ISC. 딱 보이시죠? 뭐 별다른 업종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 아무래도 이제 AI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종들, 특히 H밴 관련 서플라이 체인 상에 있는 종목들 많이 샀었고 수익도 많이 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지분을 대부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특히 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하반기에는 수출 관련주 그중에서도 이제 상반기에 또 좋았던 또 상반기에 이미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충분히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화장품, 음식료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반면에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그런 소부장 쪽은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변화에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 해보겠는데 오늘 삼성전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 있죠. 잠시 후에 이제 얘기를 좀 자세히 나와 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하기에 앞서서 어제 그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조직 개편이 반도체 부문, 특히 메모리 쪽에 좀 집중이 됐던 게 눈에 띕니다. HBM 팀을 하나로 통합해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 패키징 사업도 부회장 직속으로 재편하겠다. 사실 이 제목에 보면 삼성전자가 왜 메모리 쪽에 조직 개편을 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 내용이 충분히 다 실려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다 예상을 하실 거라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전영현 부회장이 반도체 부문 대표로 오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직 개편, 첫 번째 본인의 색깔을 낸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BM 팀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건 이제 전자 내에 이제 분산됐던 걸 통합을 해서 이제 HBM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힘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HBM3, HBM3E 지금 이제 이렇게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와 있죠. 이제 나중에 가야 될 게 HBM4인데 이쪽에 대한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손영수 부사장한테 맡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HBM 때문에 반도체 공정 중에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가 HBM 때문에 확 올라간 게 바로 후공정 분야죠. 패키징 쪽인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패키징 쪽이 좀 약해서 뭐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강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을 위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개발팀 설비기술연구소 재편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어제 뭐 해프닝이 좀 있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삼성전자가 즉각 부인해서 일단 쑥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은 임박했다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전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오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삼성전자한테는 호재가 될 것 같고 이런 점들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한번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운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올게 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임비가 4배나 급등을 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물류단에 덮치는 이제 수출 한국. 사실은 상반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게 수출이라는 거 잘 아시고요. 그 수출의 또 대부분이 이제 가까운 중국보다는 북미나 유럽 쪽, 이제 먼 쪽으로 이제 수출이 크게 늘어났던 게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상 운임 같은 경우 지금 이 표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라서 이제 저도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왼쪽 밑에 보시면 2023년 12월 1일, 그러니까 작년 말에 1010 정도였습니다.
CFI 지수가. 근데 지난달 말 6월 28일에 3,700이니까 새 3.7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임도 사실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운임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컨테이너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컨테이너 자체도 구하기가 어렵고 컨테이너 선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더욱더 뭐 일주면 삼중고가 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알텟이라고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 운임도 올 들어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운임 문제는 사실은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운임비를 크게 올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뭐 홍해 사태, 파나마 운하 사태 그다음에 중국의 밀어내 수출이 세 가지 중에서 중국 밀어내 수출이 하반기 가서는 좀 주춤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파나마 운하나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 문제는 하반기에도 그렇게 별로 좀 잘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안 나옵니다. 결국 이 상태가 더 간다는 얘기로 봤을 때 하반기 우리 수출주들 앞서 국민연금도 우리 수출주들 화장품이라든가 조선 쪽 조선이야 뭐 수출주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화장품이랑 식료품주 쪽 많이 샀다고 그랬는데 가장 큰 변수가 좀 도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이 화장품이나 음식료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하반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전순환 CEO 보네요. 요즘에 주가도 좀 주춤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도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전순환 CEO 사진 참 오랜만에 봅니다.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엔비디아 실적 얘기는 아니고 자사주를 팔아서 우리 돈으로 2천억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이익을 얻었다. 이제 이 얘기가 주가 됩니다. 지난 3월에 수립된 사전 매매 계획도 이건 SEC에 다 보고가 된 거고 거기에 계획에 따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갑작스럽게 터진 얘기는 아니긴 한데 지금 엔비디아의 뭐 고점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에서 CEO가 주식을 팔았다라는 게 뭐 썩 좋은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전순환 CEO만 파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경영진들, 임원진들이 올 상반기에만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순환 CEO는 이번 달 7월 달에도 또 자사주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이렇게 주춤한 뭐 꼭 떨어진다고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썩 이렇게 좀 반가운 소식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도 2,500만 주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50억 달러의 아마존 주식 매각 계획을 내놨고요. 저커버그 메타 CEO도 2월 초에 주식을 29만 주 정도 1억 한 4천만 달러 가까이 매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CEO들, 빅테크 경영진들, 임원진들의 자사주 매각이 최근에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빅테크들에 대한 주가 고점론, 뭐 과매수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썩 하여간 반가운 소식은 아니긴 하고요. 또 하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성 자금이라고 보통 들어가는 데가 MMF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MMF에 자금이 계속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512억 달러가 유입됐고 그래서 전체 MMF 잔고가 6조 1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차익 실현했던 뭐 그런 돈들을 이제 이쪽에 넣어놓는 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던 돈들이 일단 조금 주춤하니까 보자라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경제 어떤 지표들 고용이나 뭐 인플레 다 둔화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일단 또 많이 올랐던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사주 매각 소식 그 다음에 여전히 특정 섹터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런 밸런스가 좀 깨져 있다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미국 시장 투자 부분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2820선 2년 5개월 만에 회복을 해줬습니다. 나쁘지 않은 하반기의 출발,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에 대한 3000선의 기대감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수단에서의 큰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대형주 안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키가 되어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치에 부합할 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상하는 대로 잘 나와줄 수 있을까요? 그 실적 추정치가 처음에만 해도 한 6조 대 얘기 나왔었던 게 7조를 넘어서 지금 8조 1,000억, 2,00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어저께 장중 흐름을 좀 보시면은 아침에 단독 기사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향 퀄테스트 통과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그렇죠. 회사 측에서 부인 기사를 내면서 또 도로 빠졌다가 네. 다시 급등을 했는데 다시 급등했던 이유가 그 실적 컨센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컨센 말고요. 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여의도 스트릿 컨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좀 회자되는 얘기들인데 9조 4천억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저께 그 스트릿 컨센으로 이기는 하지만 그게 9조대를 넘어서는 어떤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실제로 그만큼 나오느냐 하는 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가 나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좀 사전에 반영이 돼서 좀 오르는 경향들이 좀 많았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막상 발표가 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눌릴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번 화요일 때도 삼성전자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하방 리스크는 제한돼 있다. 왜냐면은 그 레거시 제품들의 가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도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는 결국 기존 메모리 쪽이거든요. 네. HBM 쪽에서 크게 도움되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근데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일단 이 HBM에 지금 시장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 웨이퍼에서 생산하는 양수 자체가 기존 메모리보다 작거든요. 네. 거기다 수율도 낮아요, 심지어. 근데 이쪽으로 투여가 되는 게 많은 데다가 이쪽이 쇼티지가 나니까 지금 D램 공정을 갖다가 이쪽 HBM 공정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지금 하이닉스도 많고 마이크론도 많고 그 실제로 D램의 어떤 수요가 급격히 늘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공급이 오히려 쇼티지가 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로 놓고 얘기하면 오늘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다시 옛날처럼 뭐 7만 원대를 깨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네. 하방의 리스크는 제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방을 뚫기 위해 가지고는 이 기존 레거시 제품의 어떤 실적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HBM에 대한 이슈가 그렇죠. 한 번 더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최근 증권사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의견이나 업계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연내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연내는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은 수율 계산에 의해 가지고 퀄테스트의 어떤 기준을 맞추면 더 좋은데 못 맞춘다 하더라도 올해 제품의 그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올해 것까지는 하이닉스나 그 마이크론 걸 가지고 네. 커버가 가능한데 내년에 이제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블랙웰이라고 하는.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 수요를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되기는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되더라도 삼성한테 유리하게 수율도 맞춰지고 또 높은 단가를 받아서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HBM 리스크 역시도 뭐 안 된다 이런 쪽은 아니니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리스크보다는 어떤 상방에 대해서 네. 문을 좀 열어놓을 수 있다. 다만 그 폭이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수율이 나오느냐 또는 그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적자나고 부진하거든요. 이쪽에서 뭔가 진짜 근본적인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게 상방의 어떤 규모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컨센보다도 더 긍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HBM 뭐 시간 싸움의 문제지 분명히 통과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 계속 가져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차피 될 거면
그냥 지금이 저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어차피 하방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어차피 수율이나 모든 부분에서 HBM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 자체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율이 올라올지 여부는 봐야 될 문제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가 네.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내년에 이제 신제품 출시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HBM의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더 크게 더 많이 탑재가 되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에 탑재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 내지는 약간 좀 떨어지는 제품에 탑재가 되는 형식으로라도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실제로 삼성의 그 니즈보다는 엔비디아의 니즈를 갖다가 삼성이 얼마만큼 부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이것도 삼성에 주는 효과가 있을 거고 이제 차이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사놓으면 되지 않느냐. 길게 봤을 때 지금 사가지고는 하방의 리스크는 일단은 제한돼 있다라고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상방으로 얼마만큼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이렇게 확실히 보이진 않는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을 하면 네. 이제 삼성전자와 아이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소부장이 또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증시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도 선물 플레이만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금투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그 국장에서 현금을 빼가지고 미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저한테 그걸 상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지금 국내 수요 기반 자체는 계속해서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수급을 빨아가게 될 경우에는 네. 그 여타 주식들이 또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대장주 위주로 그렇죠. 움직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이거를 키워가지고 파일을 키워가지고 나눌 생각을 해야지. 이거 그냥 당장에 돈 될 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당장에 잡아먹겠다고 들었을 경우는 오히려 시장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꼴찌잖아요, 사실상. 왜 꼴찌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국내 수요 기반 저변을 확대시켜야지 산업 자본을 조성하는 데도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올해 좀 약했던 부분,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개인들이 좀 등을 돌려서 그렇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외인들보다도 올해 하반기 그렇다면 개인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저희가 수급 회복을 노려봐야 될까요? 개인들이 다시 국내 증시에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그럼 외인들은 왜 샀냐? 외국인들이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럼 금투세 세금 내면 될 거 아니냐. 세금 낼 것 같으면 글로벌 1위 회사들이 많은 쪽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지 뭐 하려고 그렇잖아요. 또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수급이 고객 예탁금은 50조 대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증시의 규모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보시면은 한 섹터가 좋으면은 나머지 섹터는 빠져요. 그렇죠. 이쪽을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돌 빼가지고 위에다 그냥 괴는 그런 패턴이 나오니까 증시가 2,800이 됐다고 해도 실제로 수익을 낸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되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 네.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만큼 한 가지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수요일 싸움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삼성전자가 HBM 팀 신설했다 이런 소식 전해왔잖아요.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IR 패턴이 네. 예전에는 IR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알려주면서 안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은 역시 삼성이구나를 느끼게 해줬었는데 최근 1, 2년 패턴을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우리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뭐 TSMC를 잡을 거고 몇 년 내에 또 뭐 HBM 시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도할 거고 근데 지금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파운드리에서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 더 많이 뺏겼고 HBM 쪽에서 여전히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조차도 퀄테스트 통과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여전히 지금 퀄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1등 기업으로서는 좀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설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네. 그 1등주의에서 지켜야 될, 그러니까 유념해야 될 함정이 하나 있는데 네. 내가 1등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그게 곧 표준이야라는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삼성이 하면은 다 표준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지금 1등이 아니고 업계에서 순번이 뒤로 밀렸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잘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신설을 했고 누가 네.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그동안에 우리가 1등이었었다라는 자부심보다는 앞으로 다시 그 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 콜 테스트 최종적으로 언제 통과가 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HBM 관련주들도 있지만 최근 CXL 쪽에서도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 CXL 같은 경우는 뭐 개화기에 들어서지도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22년도 시장 사이즈가 170만 불입니다. CXL 쪽이? 네. 네. 지금 CXL 하니까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 CXL이라는 단어 자체를 갖다가 네. 언론에서 굉장히 어필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도 HBM에서 안 됐기 때문에 삼성에서 특별히 또 CXL을 강조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오랜 투자자기도 하고요. 근데 이 CXL 부분이 결국에 가가지고는 HBM으로서 확장되는 거, 속도라든지 이런 데이터 처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한계를 갖다 결국 CXL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추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은 동의를 하지만 네. 이 시장이 아직 개화가 되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렇죠. 지금 26년 정도 돼야지 2억 불 정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2억 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원화 환산해도 1,400원 잡아도 뭐 얼추 한 3조? 그죠?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 전제 조건은 CPU 칩에 대한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나 이런 쪽이 CXL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 CPU에 대한 출시도 지금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올해 뭐 네. 출시한다고 하지만 네. 인텔이 항상 언제 한다고 해놓고서 그 날짜에 출시를 최근에 보면 제대로 못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 CXL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주식들이 보면 시총이 작은 것들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검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 네. 실제로 이거의 최대 수혜가 만약에 이쪽이 커진다 그러면 최대 수혜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데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주가 반응이 없죠. 그 얘기는 이거는 아직은 테마다. 물론 뭐 이쪽에서 다시 또 그 엄청 큰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현재까지는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이 궁극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주가에서 먼저 반응이 나올 거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XL 쪽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어제 주가 추이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HBM 관련해서 이미 하이닉스 쪽은 주가에 반영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 쪽은 아직까지는 HBM 이슈발 주가 상승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서로 엇갈린 모습이 계속 이어질까요? 시장이 약간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게 네. HBM은 지금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고 저사양급을 삼성이 지금 차지해서 네. 비중 30%대 35%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시장 삼성이 진입하지 못한 시장에서 삼성의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는 순간 삼성의 자본력과 능력을 봤을 때 이 시장을 급속하게 삼성이 장악하는 거 아니냐. 그 우려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쪽 HBM 시장에서 네. 삼성이 규모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그래 삼성만 쓸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25년 물량은 완판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26년까지는 시장 규모가 계속 확장이 될 거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시장이 오버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거시 제품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HBM 시장이 커지면서 레거시 제품 쪽이 수요가 느는 것도 있겠지만은 안 늘어도 공급 자체가 이제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이제 쇼티지가 나는 오히려 주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디램은. 네. 그러면 이런 시장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HBM은 글로벌 원이고 원탑이고 메모리 쪽에서는 글로벌 넘버 2입니다. 마이크론하고도 규모가 차이가 꽤 나는 넘버 2거든요.
그렇게 놓고 말씀드리면 레거시 제품의 쇼티지 효과 역시 하이닉스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이닉스가 어저께 막 갑자기 뭐 2% 지금 빠진 걸로 나왔지만 장중엔 4% 넘게 뭐 이렇게 빠졌었는데 네. 그건 좀 지나치게 오버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 그것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들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빅 이벤트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데일리와 함께 하시면 팔로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간 가운데 국내 이슈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장중엔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오는지 저희와 계속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